안 주려고 하는 악덕 보험사를 참교육시킨 적이 있다고요. 입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게 2심 법원에서 자, 이어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맡았던 사건 혹은 의뢰인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자, 아니 우리 저번에 김민찬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사를 하면 할수록 인류애가 떨어져요. 강석현 변호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인류애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해진다. 왜요? 네.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의뢰인분들께서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될 텐데요. 저도 그게 항상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해서 제가 유치장까지 직접 가서 접견을 하고 선임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유치장에서 접견을 했을 때 그 의뢰인분, 피의자분께서 정말 호소력 있는 목소리, 그 똘망똘망한 눈빛, 억울함에 떨리는 뭐 그런 몸짓, 정말 이 의뢰인은 무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증거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슬그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증거 다 나와서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거짓말하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막 밤낮으로 막 협박하는 분도 있었다고요. 그때 생각을 하기도 싫은데요. 사실은 이혼 사건을 의뢰를 하신 의뢰인분께서 계세요. 이혼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근데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 그 두 분께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셨습니다. 우리 둘이 이제 같이 잘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내놔라. 돌려주셨나요? 돌려주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일한 거에 대한 값은 확실히 받으셔야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은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사실은 교통사고 사건이었어요. 이분께서는 이제 좌회전을 하시던 과정에서 사람을 한 분 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이에요. 어떡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러 오셨는데 이게 과연 예견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없는 사고였는지 대한 판단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피의자 측 변호사지만. 네, 피해자 측 변호사지만. 근데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나는 절대 못 봤다. 이건 예견할 수가 없는 사고다.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본인의 의지가 무죄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거에 맞게 주장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죄임을 전제로 양형 변론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줬죠. 그랬더니 재판부가 이 사람은 반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오히려 양형 변론을 했으면 나왔을 형량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예측하신 거죠, 솔직히?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론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변호사 실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유죄가 나온 거 아니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수입을 돌려내라 라고 사무실까지 찾아오시고. 저 별의별 일이 진짜 많았겠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에 돌려주셨나요? 그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면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현타 오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악덕 보험사를 참교육시킨 적이 있다고요. 농민분께서 이제 트랙터 경운기라고 하죠. 경운기를 몰고 가시다가 겨울에 경운기 전복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이고. 경운기에 깔려있다 구조가 되시고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6시간 있다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집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이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랬어요. 돌아가신 분이 사고를 당하고 바로 병원에 안 갔다. 그리고 6시간 있다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운기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이 망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발적 사고에 의한 이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아니 누가 봐도 경운기가 뒤집어져서 사망한 건데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험사에서. 아무리 이 농민분이시다 보니까 좀 지식이 부족하셔가지고 병원을 바로 안 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운기 사고로 이게 돌아가신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족분들께서는 이제 소송까지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이 망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지병 정도로는 6시간 만에 갑자기 사망할 수 없는 지병이고요. 이 의료 기록을 보니까 망인의 어떤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감을 하고 간 수치가 급증한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경운기 사고로 이 배 안에 출혈이 발생을 해서 결국 돌아가신 거구나 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입증 방법으로 내고 결국 그게 법원에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유족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사 참교육 성공! 보험사를 참교육한 썰도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변호사님이 형사 쪽에서 0.9%의 사나이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형사재판의 무죄율은 0.9%입니다. 0.9%만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난다는 맞습니다. 그 0.9% 확률을 뚫고 제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0.9%의 사나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야. 어떻게 그렇게 무죄를 따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건설회사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인부 한 분께서 추락해 사망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그 건물을 짓다 보면 그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잖아요. 네, 노란색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용어로 호이스트라고 하는데요. 호이스트와 건물 외벽 사이에 틈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본 거죠. 그 틈으로 이 근로자가 추락해서 죽은 거다. 그 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과 검찰은 이 건설회사의 잘못을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건설 중인 이 건설 현장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중에 추락해 사망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회사 그리고 그 현장 관리 감독자 니네 둘의 잘못이 크다. 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결국 형사재판이 열렸던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건설 현장을 방문을 해보고 그 틈의 폭을 재보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근로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이나 이 사람의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틈으로 사망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사이로 빠졌으면 몸이 걸렸어야 정상이지 거기로 빠져서 추락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직접 그 현장에 가셔서 다 재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폭 다 재고 사실은 안전모 길이 다 재보고 수사 기록 보고 신체적 그 조건이 어떤지 또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서 국과수 감정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야, 이거 얘기 듣는데 진짜 드라마 보는 느낌이네요. 결국 국과수 감정까지 이루어졌고 결국 이제 감정 결과가 저희한테 유리한 결론이 나왔고요. 법원이 저의 손을 들어줘서 현장 관리 감독자와 이 건설회사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승소하는 비결이 발로 뛰고 정말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다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변호사가 사실 책상에만 앉아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서면을 쓰고 법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아니라 답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이 사건에 애정을 가지고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행을 하냐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저는. 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강석현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개업 변호사님들의 뭐 현실, 고충, 의뢰인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 두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타임! 감정 쓰레기 구해주세요. 이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네, 감정 쓰레기 버리기 성공! 오늘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첫 출연이라 좀 떨리고 긴장됐는데 정말 분위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네, 정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변호사 업계의 비밀을 너무 많이 풀고 간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